네, 현재 시간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장 오전에 강했던 성장주, 대표적으로 로봇이라던가 AI, 그리고 최근에 좀 강했던 새내 기주들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는 반면에 그동안 눌려 있었던 2차 전지 소재단의 움직임이 오늘 더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주제 무엇이 있는지 오늘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유스타 유창희 대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약간 시장이 어수선하다라고 사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자꾸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이 성장의 주인공 자리를 놓고 여전히 강한 로봇 AI가 있고요. 오늘은 STO 관련주가 더 강해서 이 토큰과 관련한 새로운 성장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후장까지도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STO 토큰 뭐길래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장에서 좀 테마주가 형성된 걸까요, 대표님? 지금 관련해서 좀 서울 옥션인가요? 네. 그래서 토큰 발행을 한다고 얘기가 나온 게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인가요? 거기서도 약간 관련된 투자를 좀 받는다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오늘 STO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 STO 이슈가 나왔었던 게 연초에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미술품 같은 게 이제 비싸다 보니까 개인이 소액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쪼개기 형식으로 증권사가 됐든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쪼개기 발행을 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규제가 좀 완화된다 하면서 잠깐 그때 한번 진짜 한 2주인가 이슈가 좀 되고 나서 시장에서 전혀 깜깜무소식이었는데 맞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ETF 상장 이슈들 그리고 STO 관련돼서 조금 작은 이슈가 한두 번 나오면서 좀 오늘 반응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옥션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또 상당히 강한 모습들 그리고 약간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강세를 좀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STO 테마가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몇 개 없는데 그런 기업들이 조금은 오늘 시장이 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지금 고점 대비 살짝 내려왔고 서울 옥션도 지금 상한가가 풀릴락 말락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어수선한 장에서도 오늘 이렇게 매수가 굳건하게 버텨준다라는 거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금리 인상 중단 이야기가 나오면서 눌려있던 성장주를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좀 강해졌잖아요. 네네. 거기서 로봇의 다음 대안주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 토큰 쪽에서 나오는 건지 실제로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테마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체가 있죠. 있어요. 네,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연말 연초에 정부에서 관련된 이제 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CBDC뿐만이 아니고 STO조차도 국내만의 이슈가 아니고 이제 글로벌한 이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록의 그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의 토큰화가 차세대 증권과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이제 언급도 했었고 지금 STO 그 장내 시장 개설이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르면은 이달이라고 하니까 이제 며칠 이내에 좀 승인 여부가 결정될 거고 중요한 거는 다음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승인이 결정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강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음 달까지도 좀 하락하면 또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몇몇 기업들 뮤직하우나 열매 컴퍼니, 서울옥션 등이 증권 신고서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는 점 그럼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면 관련주를 또 찾을 거고 그래서 지금 또 시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또 섹터 테마의 또 로테이션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일정이 있는
테마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종가 이걸 매도해야 되나 좀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NFT도 있고 방금 이야기한 STO도 있고 아예 그냥 가상화폐도 있고 CBDC도 있고 뭔가 그 금융거래에 발전되려는 형태가 많아요. 이 테마주들이 조금 더 확산되면서 정책 수혜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이 어수선하니까 그 안에서의 소형 테마주들이 힘을 내는 걸로 보시는지 어느 쪽에 더 맞을까요? 말씀하신 게 연속성이 있을까요? 연속성은 있죠. 음. 있습니다. 있어요. 네, STO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뭐 블랙록 회장도 지금 뭐라고 얘기는지 뭐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CBDC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중순에 그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요, 뭐 현금 시스템 대체가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글로벌 국가가 100개 이상, 그러니까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CBDC를 검토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해서 이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그래서 뭐 현금은 좀 현금 사용하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고, 또 이제 또 실생활에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은근히 좀 곳곳에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BDC나 STO 모두 이게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작은 테마는 아닌데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되냐 아니냐 그런 거는 좀 무시하고 좀 테마로 묶이다 보니까 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지속성은 있다. 근데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면 아직 실적이라는 건 이런 게 찍히지 네네. 않기 때문에 변동은 크지만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는 아니다.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이 성장주 STO 성장주의 도전을 받고 있는 로봇 AI 쪽은 지금 성장하면은 사실 2차 전지는 더 이상 성장주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왜냐, 거긴 실적이 네.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테마니까. 네. 근데 로봇과 AI는 아직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장에 초반만 하더라도 여전히 대장이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조금 살짝 꺾였어요. 네. 약간 고점 신호가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뭐 오늘 하루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고점 신호가 나온 거는 맞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난 8월인가에도 한번 이제 2차 전지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잘 가다가 특정 시간대에 갑자기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장중 한 10% 이상 네. 상승했다가 지금 보합가까지 밀렸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이너스 8%. 뭐 유진 로봇도 장중 흐름이 좋았는데 하락 전환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2시, 그러니까 2시 땡 하자마자 하락을 그러니까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조정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약간 이제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에코프로라든지 뭐 LNF 같은 경우는 2시 이후에 또 시세가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로봇주에 대한 어떤 경계 신호가 오늘 나온 건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서는 그 고점이란 판단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9만 원까지 밟은 상태에서 갑자기 좀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여타 로봇이라든가 AI주들의 경우에도 지금 살짝 윗꼬리가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사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좀 단기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네네. 오늘 오후에 너무나 갑자기 수급이 변했잖아요. 네네. 근데 뭐 갑자기 변한 건 맞는데 뭐 이런 흐름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노린 것 같다라는 말씀도 생각도 들고 이게 누가 노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의 흐름이 이제 수급의 이게 이동이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오늘 고점이 19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20만 원을 앞두고 조금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인 거고 두산 로보틱스도 보면 오늘 고점이 9만 4,700원인데 10만 원 앞두고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여. 근데 이제 종목마다 이제 변동성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두산 로보틱스의 10만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0만 원을 앞두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 단기 급등해서 좀 워낙 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 볼 수 있겠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너무 급등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주식들이 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저렴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공교롭게 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매수세들이 좀 옮겨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저는 뭐 고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런 보유 시장 관점은 유의하고. 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과연 두 분은 STO 토큰과 여전히 강한 로봇 AI 쪽에서 어디를 성장주의 대장으로 선택을 했을지 탑3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두 분은 AI주를 둘 다 선택을 하셨어요. 이상엽 이사는 삼성 SDS, 솔트룩스, 루닛이고요. 유창희 대표는 코난 테크놀로지, 이스트소프트, 네이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코난 테크놀로지는 로봇보다는 AI 쪽이 조금 더 강하고 네. 오늘 시장에서 보면 AI가 움직이긴 했는데 네. 로봇에 비해서는 탄력도가 아직 크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좀 바닥 탈피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바닥은 어느 정도 탈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이제 애플과 거의 딱 붙었어요. 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역시 AI의 힘은 올해 대단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것은 올해로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보통 테마가 한번 붙으면 큰 테마가 붙으면 한 짧게는 한 1년 반 이상, 길게는 한 2, 3년 정도 흘러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AI 관련된 이슈들은 나올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메타든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반응을 했다라면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쪽에 반응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뭐 관련된 기업이 아주 뭐 폭등으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만, 뭐 의료용 AI 쪽도 강했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지난주도 좀 관련된 기업이 움직였는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뭐 이스트소프트, 뭐 셀바스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등이 좀 강했었고, 그것이 조금씩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웨어 쪽도 계속해서 좀 중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를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현재 한번 주가 보면서 가격 전략도 채워볼게요. 네. 현재는 2.24%의 강세로 윗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보십니까? 일단 뭐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하고 어떤 협업을 했었던 이력도 있고요. 자체 개발 언어 모델 코난 LLM도 성장 모멘텀, 그리고 코난 챗봇 같은 그 부분들도 안정적인 서비스 성장에 어떤 기대감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좀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4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한 4만 5천 원까지는 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주가의 그 변동 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한 34,5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 아래 그 지지선이 34,5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는 45,000원, 순저가 34,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엽 이사님의 AI주는 너무나 대표적인 상징적인 종목이긴 한데 네네. 오히려 그래서 시총이 커서 또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변동이 굉장히 적었던 무거운 네네. 종목이잖아요. 삼성 SDS를 선택을 해 주셨네요. 네, 삼성 SDS가 지금 2년 내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흐름만 보더라도 좀 이렇게 뭐 그동안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거고, 뭐 뭔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뭔가 다르고, 수급만 놓고 보면 그동안에 지난 7월 17일에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그래서 7월 17일 날 약 한 9%대 상승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어제 오늘까지 기관이 3천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그 3천억 매수 중에서 중장기 플레이를 하는 연기금이 1,50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너무나 좋고 모멘텀도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기업형 그 솔루션, 이제 AI 솔루션 이제 출시되는, 공개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이제 8월 9월 달에 상승했는데, 그게 또 일정 재료로 해서 그때 이후로는 좀 하락을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기업용 생성의 AI 솔루션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르면 연내에 또 상용화 기대감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내년 1분기 기대감이 있고요. 뭐 엠노와의 뭐 시너지 기대감도 좀 내년부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유의미한 실적이 나왔는데, 어디서냐면 3분기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한 5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최고 매출이요. 그래서 오늘인가 그 기업에서 이제 인사도 그 30대 상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AI 쪽에 굉장히 밝은 분이어서 진짜 회사에서 정말 AI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3분기부터 수치로 나오고 있고 내년이 생성형 AI 성장의 원년이기 때문에 지금 갈 길이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2년 내 신고가라고 했어요. 실제로 네. 다른 소형주들의 경우에는 변동폭이라던가 뭔가 한 번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다들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현재 네네.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삼성 SDS의 경우에는 꾸준히 올라오면서 2년 내 신고가까지 왔습니다. 현재는 16만 6,300원에서 동시호가 마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따라붙기는 좀 늦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깊은 조정은 안 날 것 같긴 한데 네. 조정 시에 매수하면 그냥 앞자리 바뀌는 1이 2자로 바뀌는 뭐 한 20만 원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목표가는 한 20만 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4만 5천 원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AI주 그리고 그와 달리 여전히 강한 STO인데 그래도 두 분은 투자 판단에서 골라봤을 때는 오늘 휘청거린다 하더라도 로봇과 AI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AI를 성장주의 대장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 스탑픽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삼성 SDS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마감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 보시죠. 코스피는 0.11%의 약보합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518선 지납니다. 기관 쪽에서 1,436억 원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0.7%의 오름세 속에 822.11포인트. 오늘 외국인이 오히려 1,400억 원가량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나홀로 코스닥의 매수 포지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종가 상황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11월 29일 수요일 우리 증시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장에서의 손바뀜이 일어나서 이거를 단순한 손바뀜 이동인 건지 혹은 최근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의 이동인 건지 슈커머링인 건지 많은 분들이 그 원인 찾기에 참 놀라셨을 텐데요. 일단 오후장에 그동안 시세를 냈던 뭐 새내기주라던가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로봇주들이 살짝 쉬어가는 모습, 반대로 그동안 쉬었던 2차 전지주들이 오늘장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의 내막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확한 종가 상황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예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11월 29일 수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체크해보시죠. 오늘 양시장은 엇갈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가면서 보합권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2,519포인트 선에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그 상승폭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74% 상승하며 822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강하게 힘을 받았던 시장은 아니었지만 이 장중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 건 긍정적이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보시면 반도체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HBM 관련주죠. HPSP가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대형주인 SK하이닉스까지 담아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영향으로 2차 전지주가 영향을 받으면서 LG화학도 물량을 담아내고요. 완성차 기업인 기아와 그리고 오늘 AI 사업이 부각이 됐죠. 삼성 SDS까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기관들이 담은 종목도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기관들은요, 이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가장 많이 담아내면서 오늘 1% 강세로 마감을 하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오션과 삼성전기를 담아냅니다. 그리고 역시나 2차 전지주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LNF 그리고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들도 삼성 SDS를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한편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던 이 제약 바이오주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면역 항암제 기업입니다. 헬릭스미스와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큐로
신호셀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 넘게 빠졌고요.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 관련된 기업들도 부진합니다. 인트론 바이오와 진원 생명과학까지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을 받던 기업들도 오늘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되어버린 테마였죠. 최근 줄곧 내달리던 정치 테마주들도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무려 7거래일 연속으로 이 상승 마감을 했던 덕성이 오늘 11% 넘게 급락하며 거래를 마감했고요. 그리고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던 대상홀딩스도 8%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련한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깨끗한 나라, 태평양 물산까지 테마주들 일제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온디바이스 AI가 주목을 받으면서 인공지능 관련한 기업들이 강하게 솟아올랐는데요. 크라우드웍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26% 넘게 뛰어올랐고 그리고 인공지능 고객 부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KTCS와 KTIS까지 15%, 4% 강세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셀바스 AI와 솔트룩스까지 일제히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자 오늘 의료 AI 기업까지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뇌와 암 분야 의료 AI 기업이죠. JLK가 12% 넘게 뛰어올랐고 AI 신약 개발 기업인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7%대 강세. 그리고 의료 AI 대표주들이죠. 셀바스 AI와 루닛까지 7%, 3%대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줄곧 매도를 보이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장중에 들어오면서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변동성 장세가 짙었는데요. 이렇게 테마성 움직임을 제외하면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우리 클로징벨 플러스와 함께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장 마감 알아보고 왔습니다. 일단 집계된 걸 보면요. 일단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가장 눈에 띄었고요.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막판에 매수로 들어왔고 또 외국인도 700억 원가량의 현물 매수가 나와줬습니다. 이상임 이사님, 오늘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앞서 저희가 네. 계속 언급을 하긴 했지만 2차 전지 쪽의 수급의 변화 그리고 최근에 좀 강했던 코스피보다 오늘은 코스닥이 좀 더 강했어요. 그 네네. 배경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고 약간의 손바뀜이 일어나거나 뭐 순환매 장세가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2차 전지의 그 시가총액 큰 대형주들의 강세가 오늘 코스닥 시장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인데 오늘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고 바로 밑에 에코프로가 4% 상승하면서 이제 시가총액 20조 원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LNF가 시가총액 5위로 올라오면서 무려 한 16%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상승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주도해 왔고 오늘도 그러한 모습이 이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할 때는 뭐 한 5%, 6% 상승하는 게 아니고 두 자릿수의 상승이 나오면 그건 이제 유의미한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다른 쪽에 꺾이면서 이쪽 종목군들이 이와 같은 강세가 나온 것을 봤을 때는 또 이 방향성은 오늘부터 해서 좀 방향성은 상승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정말 올해 좀 변동성이 컸는데 내년에는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에 어떤 뭐 대학에서 뭐 연구 보고서도 나왔는데 이제 전기차를 사용하면서 이제 사용자가 그 비용이 네. 그 내연차를 이용하면서 드는 비용보다 여러 나라에서 좀 많이 그 내연차보다 비용이 적어졌다.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인도나 뭐 중국이나 유럽 등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미국조차도 그래 내연차 타고 내가 이렇게 그 운영하는 비용보다 전기차가 더 이제 저렴해지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뭐 소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까지 좀 실적은 좀 저조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실적 6개월 정도는 주가가 또 선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참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 좀 당분간 상승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에 대한 의견이신 거예요? 아니면 2차 전지에 대한 의견이신 거예요? 네, 2차 전지를 말씀드리면서 코스닥에서 요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니까 네네네. 네, 코스닥 뭐 다른 종목군들 좀 출렁거려도 이들 종목이 강한다고 하면은 코스닥 지수는 견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빌 에크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2024년 1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거에 베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것이다라고 의견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그냥 금리를 인하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르지 않냐라는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그래서 최근에 성장주들이 유독 강했던 거고 네. 오늘도 뭐 두산 로보틱스가 약간 밑거리가 걸리긴 했지만 로봇주와 함께 의료 AI 그리고 다른 뭐 AI 소프트웨어주들이 다 같이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 정말로 내년장에 이렇게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빨라진다면 성장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경기 침체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성장주들이 좀 부진할까요? 어저께도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뭐 금리 인하라는 얘기는 아직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물가는 잡혔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현재 금리가 높은 상황을 일정 부분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좀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매파적인 의원의 발언도 약간은 이제 긍정적인 발언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면 시장은 상당히 흔들림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경기가 좋은데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린 부분들을 이제는 물가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하를 한다라면 뭐 시장은 더할 나위 없는 한마디로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원래는 금리가 오르는 초반에는 증시가 올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골디락스 분위기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금리가 오를 때는 경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했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반대로 금리가 조금 내리더라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의 금리 하락이 아니라 물가가 정말 잡힌 것으로 인해서의 금리 하락이라면 처음에 없었던 골디락스라는 분위기가 또 한 번 발생이 되면서 시장은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는 거라면 당연히 주식은 그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락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효과는 초반에는 적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는 초반에는 바로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갑작스럽게 좀 상승 반납한 의료 AI주, 예를 들어 뷰노가 하락 전환했고요. 오늘 JLK도 좀 강했는데 17%의 급등에서 12%의 상승으로 윗꼬리가 조금 달렸고 큐렉소도 오늘은 강하긴 했어요. 이 종목도 이제 의료용 로봇 관련주로 엮이잖아요. 7.5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하락 전환한 종목도 있고 계속 상승을 유지한 종목들도 있는데 이 의료 AI 주들은 뭐 해외 시장 진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좀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여기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네. 조금 해볼 수는 있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 트레이딩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뭐 지속 보유가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AI 또 신약 AI, 의료 AI 모두 이제 반등이 나와서 물론 윗꼬리단 일부 종목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장 끝나고 이런 게 나왔었죠. AI 활용 의료 제품 국제 심포지엄이 내년 2월에 국내에서 열린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글로벌 그 규제 표준 제정을 할 텐데 그 중심에 국내 식약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서 국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은 그게 세계 표준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AI 관련된 건 오늘 다 상승했죠. 그래서 내년 2월에 지금 말씀드린 그 심포지엄 일정도 향후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윗꼬리 달렸지만 올해도 많이 상승했지만 내년에도 관심이 많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매출을 비중이 적었던 기업은 커질 거고 또 이제 또 이르면 뭐 몇몇 기업은 분기별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도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관심 필요하고 윗골이 달렸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뭐 좀 변동성 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뭐 고를 외치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유지하자. 오늘 상승분 반납했다고 놀라지 말고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보유 관점이고요. 또 오늘 특징적으로는 강스텐 바이오텍이 있어요. 장중에 26% 넘게 올랐고 마감으로는 17.95%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골관절염 치료제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강스텐 바이오텍이 오늘 상승 의미 있는 실제 있는 상승이라고 보십니까? 보유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초반에 바닥을 다지면서, 그러니까 바닥을 다졌다기보다는 바닥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네. 의미는 있는 상승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우리 동전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낮은 가격의 주가, 그 주식이고 또 시가총액도 1,000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나마 오늘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한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줘서 1,000억이에요. 그럼 1,000억이 좀 안 돼요. 그러면은 한 6, 700억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더 흐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흐름들보다는 다음 주 초의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센 바이오텍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저는 뭐 신규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약간 추가 반등이 오늘 윗꼬리만큼의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센 바이오텍은 관망하자.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가 마감한 서울옥션 체크해 보도록 하죠. 13,150원에 결국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 오후장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었는데 굳건하네요. 그리고 39,000주 가량의 매수도 또 잔고가 남아져 있었고요. 상한가 체결에. 이 서울옥션을 앞서 두 분 모두 다 오늘의 그 STO를 선택하지 않았고 탑픽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니까 왜 올랐는지 이 미술품 조각 투자라는 그 이슈로 인해서 예전에 한창 그 NFT 막 유행했을 때 네네네. 엄청 잘 갔잖아요. 서울옥션 네. K옥션. 네. 그때 전성기 또 볼 수 있을까요? 그 참 안 그래도 네. 어제 이제 매경 밤 방송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전철에서 옆에 앉은 분이 뭐 이렇게 게임 연세는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머리도 굉장히 깨끗하시고 근데 보니까 NFT 거래하는 그 어플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요즘에 지금 가상화폐가 좀 뭐 바닥을 다지고 많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NFT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최근에 거래량도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오늘 서울옥션의 기관이 매수가 지금 한 10만 주 들어온 것 같은데 뭐 어느 곳은 뭐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 판 곳도 있지만 투신이 한 4만 주 샀고 사모펀드가 10만 주 샀어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좀 가장 많이 산 것을 봤을 때는 좀 장기적인 것보다는 좀 단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에도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종 승인 기대감.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좀 기술적으로 좀 매물대를 살펴보면은 오늘 13,000원 넘어서 끝난 거는 다인 것 같아요. 근데 13,000원에서 14,000원 요 가격대가 매물대가 좀 많이 두텁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뭐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여기 가격권 비록 1,000원밖에 안 되지만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거는 이슈는 될 수 있겠지만 좀 유념하셔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옥션 이렇게 마지막 특징주로 정리해봤어요. 내일 시장은 또 뭘 봐야 될지 요즘 미증시가 잘 가고 있는데 커플링 현상이 잘 안 나와서 좀 아쉽거든요. 유창희 대표님, 우리 내일장 어떤 걸 핵심 포인트로 볼까요? 근데 이 정도면은 커플링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 미국 그래요? 증시도 잘 가고 있지만 행보 아니겠습니까? 쟤는 저 위에서 행보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충분히 완만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퐁당퐁당하는 흐름들이었다라면 내일은 결국에는 오늘 그러니까 그동안 강했다가 오늘 약간 조정을 받았던 섹터가 강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제 오늘 약간 눌림이 나왔던 반도체를 내일 힘있게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여기서 더 끌고 가 되는지 시장에 대해서 아니면 조금 현금을 좀 챙기면서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를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를 주목해보자라고도 같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이사님은요? 네, 시장의 관심사가
섹터 로테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내년 성장 섹터입니다. 로봇, AI, 신약 AI, 의료 AI 오늘 뭐 크게 상승한 2차 전지도 좀 최근에 많이 힘들었지만 내년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섹터 내년에 어떤 섹터가 성장 폭이 클지 그것에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리면서 내년 성장 섹터에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은 그게 또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는 트렌드고 그래서 내일 시장도 그렇고 당분간은 이와 같은 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수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사는 내년 성장 섹터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딱히 관심이 없어요. 4분기 네. 실적 나와봤자 내년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이렇게 내장 핵심 포인트 정리해 주셨고요. 더 오늘장에 수상했던 종목은 잠시 후 깊이 있게 이건희 부장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